앞서 보신 것처럼 AI 기술의 확산으로 현장 노동은 물론 사무, 서비스업에서도 자동화 덕분에 직무 부담이 줄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AI가 바꾼 노동시장의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고용시장에서의 AI의 직업 그리고 이 업무 대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 올해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AI가 한 직업을 대체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AI가 들어오는 현상을 보면 AI가 한 직업 중에 직업은 다양한 과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과업들의 일부를 없애거나 즉 대신 수행한다고 하죠. 혹은 과업들을 합치거나 그리고 AI를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새로운 과업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과업들을 재편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는지 계속 관련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업의 대체율은 한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 중 10% 정도를 현재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일관된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약 27%가 AI로 인해 일자리나 소득 감소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약 30% 가까운 거라서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경우가 없지 않은데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된다면은 고용 구조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고용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단적으로는 기업의 고용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현재보다는 좀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AI는 한 직업을 대체하진 않지만 분명히 일자리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을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정규직의 규모를 줄일 것으로 현재 예상합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만 남겨놓고 그 외의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화를 하는 거죠.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형태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는 고용구조의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고용구조의 변화가 좀 우려스럽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그 고용구조 안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고 부르는 저희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임금 수준,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임금은 높아지지 않고 근로 시간도 좀 더 길어지고 혹은 뭐 휴가나 휴직 다 연관돼서 좀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근로 조건의 질이 좀 악화될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전에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은 사라지고 노동이 남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AI 도입으로 큰 영향을 받는 직군을 살펴봤더니 앞서 저희가 보신 리포트에서처럼 단순 반복 업무를 맡아온 이 노동자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 AI가 기존의 노동 격차를 어떻게 보면은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AI를 얘기할 땐 생성형 AI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화 기술과는 좀 다르고 성질이 그래서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일들과는 좀 다른 일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생성형 AI를 가지고 아무리 기업에서 일을 하고 한다고 해도 대체되는 양상은 기존 자동화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임금, 저소득 혹은 좀 고용 형태에서 좀 불안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들의 불평등이나 불안정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현재 확인이 됩니다. 관련하여서 올해 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AI 도입으로 인해서 실직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집단은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이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 집단은 저희가 저임금 불안정성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저희가 불평등 구조를 좀 더 AI가 심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정부도 정책 마련에 나섰는데 현재 이 정부의 이 속도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많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정부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의 이야기도 듣고 현장의 모습도 보잖아요. 네. 근데 현장의 속도는 예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속도는 네.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하여서 좀 더 보완될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까 서두의 질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직업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업을 변화시키면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에서 본다면 네. 분명히 취약계층이 있는 거죠. 이 네. 취약계층이 잘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두 가지 방안입니다. 이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기술이든 혹은 다른 기술이든 재교육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네. 좀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현재는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함께 발맞춰져서 움직여야 되는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독려하는 것 측면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네네. 됩니다. 이 일자리 얘기를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 책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그렇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성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이 과정을 유도해야겠죠. 네.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게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들을 살펴보면 AI로 일어나는 변화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재교육시키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즉 재배치를 할지를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주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노동자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였을 때 좀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좀 이분들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동기부여하는 좀 정책 방안도 현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맞춰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야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빨리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